여기가 어디게요? 바다 진짜 예쁘다. 바다 진짜 예쁘다. 그쵸? 여기는 지금 시칠리아의 몬델로라는 곳입니다. 몬델로 해변. 바다가 정말 이쁜 곳이고 오늘은 이제 잠깐 바다 좀 수영하러 나왔는데 오늘 갑자기 카메라를 킨 이유는 요즘에 좀 갑자기 좀 고금리 시대가 됐잖아요. 순식간에 맞아. 저희가 이제 예적금으로 좀 투자를 하면서 여행을 하고 있던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좀 상황이 많이 급변해가지고 오늘은 일단 저희가 어쨌든 간에 기존에 넣었던 적금 네. 중간 납입을 하는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단 저는 좀 업무를 봐야 되니까 네. 신디님은 먼저 좀 놓으시죠. 그래도 돼요? 나 내가 필요 없는 거지? 그치. 그치. 오케이. 오늘은 저희 지금 이 신협 계좌에 중간 납입을 해야 되는 날이고 지금 이렇게 이체를 완료했고 이제 납입액이 들어갔죠. 저희는 좀 이런 식으로 그냥 예적금 넣으면서 지금 여행을 하고 있고 오늘의 업무는 이렇게 끝이 났고 가끔 이렇게 계좌 이체라는 업무가 저희 업무의 유일한 돈을 벌기 위한 업무입니다. 근데 지금 또 내일도 중납해야 될 게 하나 있어가지고 중간 납입해야 될 게 내일도 이제 하나 더 넣을 거고 오늘은 이제 좀 놀까요? 와, 물 진짜 좋아.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오, 다 넣었어요? 잘했어. 인터넷이 느려가지고 오래 걸렸어. 인터넷 진짜 엄청 느리네. 안 추워? 별로 안 추워. 그리고 여기 되게 낮아가지고 저기까지 가도 허리밖에 안 나와요. 오늘 이제 작업 다 끝난 거예요? 이제 그러면 마시고 놀자. 오늘의 술. 오늘의 술은 데킬라. 데킬라입니다. 유럽에서 좀 구하기가 어려워, 데킬라는. 그래서 데킬라 보이길래 얼른 저희가 게릿 했습니다. 맞나? 그리고 안주는 이맘때 나오는 과일이에요. 지중해 지방에 이맘때 나오는 과일 상류. 근데 송님 이거 어떻게 그냥 스트레이트로 먹어? 그럼 스트레이트 뭐 바닷물 담을래요? 괜찮은데? 원래 데킬라 지금 소금에 분명히 이렇게 괜찮다 그랬다. 사와준다. 아니. 자, 오늘도 일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짠. 맛있다. 데킬라 한 잔. 아무튼 이제 그만 찍고 놉시다 좀. 그럽시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또 그날이에요. 어제도 하긴 했는데 중간 납입. 중간 납입 어제 했잖아. 어제 했는데 저번에 그거 들 때 이틀 연속 들어가지고 지금 이틀 연속 내야 돼. 그래갖고 어제 250, 오늘 250, 지금 500이 나와서 지출이 큽니다. 되게 커요. 그래갖고 지금 250을 넣었고 지금 이게 뭐냐면 저희가 예적금 하면서 여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지금 가끔씩 중간 납입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이게 중간 납입이 뭐냐면은 적금할 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너무 길어지고 적금에 예금하라고 좀 찾아보시면 되고 아무튼 계속 돈을 계속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은 아니고 이제 중간에 한 번 넣어야 돼. 적금인데? 계속 이렇게 매달 넣는 게 아니라 가끔씩 뭐 시기가 되면 넣는 거구나. 이게 지금 내년 만기거든요. 이제 절반이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 들 때만 해도 지금 이게 4.3%짜리인데 이게 처음에 들 때만 해도 되게 고금리였어요. 그때는 뭐 적금 예금금리 2% 안 할 때니까. 네가 이거 찾아서 간 거 아니야? 맞아. 어디에서 만든 거니? 제주도. 그때 만든 게 이거구나. 그래갖고 제주도까지 가서 만든 건데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되게 갑자기 고금리 시대가 찾아왔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만들어 놓은 게 순식간에 다 저금리가 되어버렸어요. 어떡해? 그러니까 근데 내가 볼 때 이미 절반 이상 지나오고 이율이 나쁘지 않은 것들은 유지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근데 그런 거 말고 3%대도 있단 말이야. 이거를 다 하나하나 계산을 해봐야 돼요. 이제 어떤 게 해지해야 되고 다시 들어야 될 거고 뭐 그런 것들. 왜냐면은 지금 이제 금리가 나오는 게 가끔 특판 나오면 막 7%, 8%대까지도 나와요. 이게 막 그런 뭐 공제를 가입한다거나 뭐 카드를 만든다거나 이런 게 아닌데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거 드는 거는 12%짜리도 왔어 내가. 진짜 지금 좀 미친 듯이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들어놓은 것들이 되게 저금리가 되어버려가지고 이걸 만기까지 유지했을 때 오히려 지금부터 다시 가입하는 것보다 이자가 적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싹 다 계산을 하고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해야 하는데 일단은 계속 넣고 있는 게 금리가 아직 다 안 올라간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다음 달, 다다음 달 계속 미국 금리 올린다고 지금 뭐 예고돼 있고 우리나라도 아직까지는 다 올라간 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뭐 진짜 한 8% 9%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치.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때까지 일단은 좀 보면서 지켜보는 중입니다. 왜냐면 지금 들어봤자 그때 되면 또 해지해야 돼. 그치. 그래갖고 지금 손해잖아. 적금 중에 약간 불량 상품이라고 해야 되나? 부실 상품? 적금이 부실이 될 줄은 몰라. 아니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 이율이 나는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미친 듯이 높아질 거라는 거를 아예 상상을 못했어요. 어쨌든 저희가 여행을 하고 있는데 뭐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이런 거를 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파이어족으로서 해외여행 중에서 예금 적금으로 이런 변동성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고 있는지. 근데 여러분들도 진짜 궁금하실 것 같긴 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너무 칙칙하니까 아 여기 참고로 저희 집이에요. 여기가 창문인데 거의 감옥이에요. 감옥. 바로 도로. 너무 시끄러워. 어쨌든 지금 약간 이제 해질 때 됐거든요. 좀 우리는 나가서 나가가지고. 술 한잔 마시면서 응. 그러고 얘기 좀 합시다. 네, 지금 여기는 이제 방콕입니다. 우리가 참 이탈리아 있을 때는 하늘이 진짜 파랬는데 여기 오니까 하늘이 엄청 구려. 맨날 이렇게 파란 하늘을 못 보고 사는 것 같아. 아무튼 오늘은 저희가 카메라를 킨 이유가 가지고 있던 적금들을 한번 싹 정리하고 좀 해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버렸어요. 왜요? 저번에 이탈리아에서 가지고 있던 적금 중간 납입을 진행했었는데 이제 방콕에 와서 좀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통장들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불량 계좌가 되게 많은 거지. 그러니까 불량 계좌라는 게 옛날에 저금리일 때 나름 고금리로 들어왔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해지를 하고 차라리 새로운 고금리로 드는 게 훨씬 이득인 그런 상황의 계좌들이 꽤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계좌들을 좀 정리를 하고 삼성님은 쓰실 때도 바쁘거든요. 이 해지해야 되는 계좌들이 이미 가입한 지 뭐 길게는 2년이 된 것도 있고 짧게는 1년 반 정도 된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금리가 한 5%만 넘어가도 해지를 하는 게 맞더라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지금 금리가 보통 나오는 게 낮아도 한 7%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해지를 하고 새로 가입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그냥 원래 있던 거 하나 해지를 하고 좀 새로운 거 가입을 하는 걸로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가입할 곳은 간포신협이라는 곳이고 비대면으로 가능해서 이게 사실 며칠 전에 9%인가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거를 되게 빨리 마감이 돼가고 놓치는 바람에 아침에 자다가 근데 계좌는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이게 20일 제한에 걸려버린 거지. 근데 마침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9%짜리는 없는데 7%짜리가 생겼더라고요. 그래갖고 사실 제가 지금 약간 하한선 금리로 생각해 놓은 게 7% 정도라 또 2년 정도면 나쁘지도 않고 해서 일단 이거 하나 가입해 놓고 나중에 더 뭐가 나오는지는 계속 좀 좋은 거 나오는 거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은 기본 금리가 6.5%인데 6.5%네. 여기가 아니었나? 여기가 아닌가 봐. 새마을금고였나 봐. 아저씨 정신 똑띠 차리라고요. 지금 너무 많은 걸 보니까 헷갈려. 새마을금고 화양동이 7%였던 것 같아. 화양동. 지금 이제 화양동이 6.5%잖아요. 12개월 기준으로. 계약 기간이 지금 기본 약정 이율을 보면은 12개월은 6.5%인데 24개월은 7%, 36개월은 4%. 요즘은 이게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장기로 갈수록 오히려 더 떨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금리도 금리인데 보통 막 높은 금리 같은 거는 되게 짧게 나와요. 그 1년짜리, 2년짜리. 근데 저번에 간폭게 거의 4년인가 됐는데 9%였단 말이야. 그거를 놓친 게 지금 되게 좀 뼈가 아픕니다. 좀 길고 높은 걸 찾고 있는데 그런 게 쉽지가 않고 나와도 금방금방 털어가서 사람들이 빨라요 아주. 그래서 이번에 가입할 거는 월 370만 원짜리를 가입할 거고 이렇게 되면 최종으로 납입하는 돈이 8,8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2년을 내면은 이자가 656만 원. 세다 진짜 확실히. 왠지 모르겠는데 우대율이 0.1% 포함됐어. 나 여기 조합원이라 그런가 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 예적금을 들면서 살고 있고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 정기적금 계좌 신규 개설을 했고 자 그리고 이제 새로운 거 가입을 했으니까 기존에 있던 거 해지를 해야죠.
기존에 있던 계좌는 이제 제가 한 몇 년이냐 3년짜리 들어놓은 건데 만기가 1년 2개월 남았어요. 1년 1개월 남았구나 거의. 만기가 1년 1개월 그러니까 1년 10개월을 유지한 거죠. 1년 11개월을 지금까지 거의. 그러면 2년 유지한 거잖아. 그렇죠. 거의 2년 유지하고 만기 1년 조금 더 남았는데 이거를 이제 해지하고 새로운 거를 드는 게 그냥 1년 단위로 봤을 때 무려 130만 원이나 더 이득이에요. 꽤 많이 나네요. 2년 동안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이 저축은행이 지금 저축은행 건데 이거는 얘는 그래도 좀 중도 해지율이 좀 높은 편이라 다행히 좀 그게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해지했을 때 제가 받을 수 있는 돈 이거를 유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 vs 지금 이걸 해지하고 새로운 걸 가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을 다 비교해 봤을 때 저 새로운 걸 가입하고 받는 게 130만 원 정도 이득이라 이제 이걸 해지를 하기로 했고 참 2년 동안 열심히 묵혀왔는데 묵은지인데 묵은지 거의. 만기 미도래로 중도 해지 처리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해지 이자가 지금 160만 원. 그래도 이것도 나름 지금 되게 목돈이죠. 좀 아까워. 많이 아깝다. 근데 어쩌겠어. 이건 뭐 이미 해지 완료되었대요. 이제 이 돈을 신규 계좌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넣어야 될 돈이 오늘 4,070만 원. 4,070만 원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체가 완료됐고 이제 이걸 가지고 2년 뒤에 7.1%의 이자를 받을 예정입니다. 네, 저희는 지금 여전히 방콕입니다. 방콕 지금 2달차에 들어섰고 숙소를 다른 숙소로 좀 옮겼어요. 저희가 방콕을 2달째 살고 있는데 방콕은 진짜 미세먼지 없는 날이 단 하루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비가 오건 뭐가 하건 미세먼지가 항상 있고 어쨌든 저희가 이제 불과 시칠리아 있을 때가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 그 사이에 또 이런저런 변화가 있었어요. 7, 8%도 엄청난 고금리가 아닌 상황이 되었고 가입을 하지는 못했지만 적금 금리가 10% 넘는 그런 금리까지 나오다가 지금은 또 미국에서 물가 상승률이 좀 둔화되고 그러면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들어가고 우리나라에서도 금감원에서 상호저축은행이나 그런 이금융권에다가 좀 수신금리 경쟁 자제를 막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떨어지는 추세가 돼서 금리가 지금은 한 적금 7, 8% 정도만 되어도 현재는 꽤 좋은 금리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지금 숙소를 옮기고 이틀째인데 오늘 새벽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사라신협이라는 신협에서 8% 적금 특판이 뜬 거죠. 그래서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가입하는 바람에 다 소진될까봐 영상 촬영 못하고 그냥 막 일어나서 눈 비비면서 가입을 했는데 일단 가입을 성공은 했어요. 그래서 가입은 성공을 했는데 문제는 여기에 돈을 넣으려면은 기존의 예금 하나를 해지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태국에 있어가지고 약간 해지하는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런 거를 전혀 예상치를 못했는데 왜냐면 다른 나라에서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걸 확인을 해보니까 태국에서 KT를 써서 로밍하는 분들은 ARS 그 번호 누르는 거 있잖아요. ARS 인증번호 누르는 거 그 번호 누르는 게 안 먹혀요. 한번 보시면은 지금 계좌를 해지를 해야 되거든요. ARS 인증을 받으면은 신협입니다. 본인 확인은 밑에 2, 4 누르면은 전혀 먹히지가 않습니다. 이게 태국에서 KT 쓰는 경우에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런다고 신협 하더라고요.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그냥 초과됐다는 얘기가 신협 나오고 본인 확인은 밑에 신협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근데 이걸 해지하는 방법이 ARS 하나밖에 없고 ARS가 안 돼버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상황인 거죠. 저번에 며칠 전에 그 다른 숙소에서 그때는 저축은행 걸 해지를 했는데 그때도 처음에는 안 됐어요. ARS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전화를 했더니 이제 금방금방 풀어줘가지고 전산 뒤쪽에서 건드려가지고 해외 출국자의 경우에 이제 할 수 있게 도와줬었는데 여기는 이게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참 제가 신협의 계좌가 많은데 조금 답답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제 며칠이 지났는데 지금 어쨌든 적금에 필요한 돈은 어떻게든 구해가지고 이것저것 땡겨서 넣긴 넣었어요. 주식도 팔고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그런데 오늘 이제 영상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켜면서 혹시나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니까
그동안은 ARS로 해지하는 것만 있었는데 그 사이에 좀 바뀌어가지고 출국 정보 조회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지가 되더라고요. 이게 제가 은행에다가 그거를 해서 생긴 건지 아니면 그냥 정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건지 모르겠지만 좀 진작에 좀 생기지. 지금 돈 다 빌리고 주식 다 팔고 하니까 생겨가지고 조금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뭐 생겼으니까 다행이고. 근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최근에 워낙 은행들에서 경쟁적으로 좀 고금리 특판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신협이나 특히 농협들이 문제가 좀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생긴 이유를 보니까 직원분들이 이거를 뭐 한도 설정이나 아니면 뭐 그런 조건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퇴근을 했다가 정말 은행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특판이 몰리면서 금액이 몰리면서 파산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농협은 지금 따로 이용을 안 하고 있어서 모르겠는데 다른 은행에서는 해결이 되는 일들이 신협에서는 안 되는 게 많아요.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직원분께서 뭐 이렇게 좀 안 된다고 한다든지. 제가 이번 핸드폰을 바꿨는데 핸드폰이 고장나서 다른 은행들은 기존에 있던 핸드폰에서 이 핸드폰으로 바꾸는 게 정말 쉬워요. 간단하고. 근데 신협은 정말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 과정 자체가. 왜 이렇게 신협은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쪽 개발이 안 돼 있는 건가, 뭔가 이렇게 좀 어설픈 느낌이 듭니다. 항상. 아무래도 그래 돈을 되게 큰 돈을 맡기는 건데 이렇게 불안하면은 이걸 맡길 수 있는 건가 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뭐 이번 거는 이런 식으로 다행히 잘 끝났는데 뭔가 좀 이런 번거로움들을 항상 좀 겪고 있다. 특히 외국에서 하려니까 약간은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자, 오늘은 꽃피피와 끄라비로 갑니다. Max power, I'm about to go bigger and better. If I ever lose, I don't know, faster than ever. If I ever lose, I don't know, bigger and better. Hitting all the goals, I come bigger, bolder, faster. I'm going to the maximum. I'm going to the maximum. I'm going to the maximum. I'm bigger, bolder, faster. I'm going to the maximum. I'm bigger, bolder, faster. 저희는 지금 이제 라일레이라는 곳에 와 있고 여름 휴가 중인데 지금 여기 이제 체크아웃 기다리다가 좀 시간이 남아서 마저 못 찍은 거 찍으려고 해봅니다. 파이어족 사탄 이죠.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런 식으로 좀 번거롭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좀 생활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진짜로 엄청난 고금리 시대가 됐잖아요. 그쵸. 그래서 진짜 이곳저곳에서 정말 죽는 소리가 막 엄청 나오고 있어요. 근데 나는 좀 걱정되는 게 우리 괜찮은 건지 조금 그게 조금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발 되게 금리 인상이 심해지면서 전 세계가 되게 고금리 시대로 진입을 했잖아요. 그리고 당분간 아마 이런 고금리 시대가 좀 지속이 될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 정도까지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사실 우리가 몇 년 전에 여행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전혀 상상을 못했어. 전혀 상상을 못했고 지금 적금 금리가 막 7%, 8%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이러는 걸 보면 진짜 놀라울 정도로 좀 금리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심지어 가끔 10% 넘는 것도 그래. 한두 번 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는 금리예요? 뭐 말이 안 될 거 없는데 좀 놀랍긴 해요.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의 막 금리가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행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많이 들었던 게 3에서 4.5%인데 그 3에서 4.5%짜리 금리도 그때는 되게 고금리였거든요. 맞아. 왜냐면 보통 예금이 2% 이하 1. 맞아. 몇 프로 이랬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금리들을 들고 왔는데 지금은 이제 앞에서 보셨다시피 불이익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중도 해지를 하면서 새로운 좀 고금리 상품을 들고 있어요. 왜냐면 그걸 재가입하는 게 더 이익이니까 그 중도 해지를 따져봐도. 그러니까 나는 진짜 나는 기억나는 게 터키에서 막 그때 막 우리 막 그 재정 상황이라든지 정치 상황 얘기하면서 그때 송님이 저한테 터키 금리가 거의 뭐 10%가 넘고 15%? 그치. 그땐 그랬다고 터키에서 예적금을 들었거든요. 만들면은 15에서 20%까지 준다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10%라는 두 자리 금리를 그러니까. 보게 되는 게 이런 상황을 IMF 때 이후로는 못 본 것 같아요. IMF 때 제가 11살인가? 98년이니까 11살, 12살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수협 같은 데다가 통장을 만들었었는데 그때 기억나는 게 제 예금 통장 금리가 12%인가
14%인가 13% 그랬어요. 어릴 땐 되게 높았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다시 그 시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되게 좀 신기하기는 합니다. 아무튼 간에 이 개인적으로는 파이어족으로서 고금리 시대가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조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 왜냐면은 늘 말씀드리지만 파이어족으로서 중요한 거는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안정적인 수익의 가장 주된 수입원이 예적금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파이어족 입장으로서는 소득이 좀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늘어나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되게 호시절이라고 좀 볼 수 있다. 근데 막 주식이 진짜 막 엄청 폭락을 하고 막 그 부동산도 되게 엄청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 커뮤니티에서 그 글을 많이 봤거든요. 요즘 파이어족들 뭐 하냐, 어디 갔냐, 다 어디 갔냐, 다 망했냐, 이런 소리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한국에는 뭔가 한국형 파이어족이라고 좀 그런 게 유행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네네. 자산 급등기에 자산 급등 그걸 타고 반짝했다가 지금은 이제 어디로 가는지 잘 안 보이는 이게 파이어족이라고 하던 분들. 근데 이번 주식 및 자산 급등 그리고 급락 이 사태에서 느꼈겠지만 주식과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겠다? 물론 벌 수 있어요. 벌 수 있는데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사실을 좀 알아야 돼요. 불로소득이라는 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소득은 다 내 노력이든 희생이든 있기 때문에 따라오는 거고, 짧은 시간에 큰 돈을 벌고 싶으면 동시에 큰 돈을 잃을 수도 있다는 그 마음가짐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 선택으로 정말 많은 걸 잃고 파이어는커녕 남은 인생 내내 되게 빡시게 일을 하면서도 회복이 안 되는 그런 되게 불안정한 삶을 살아야 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큰 투자, 위험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말씀드렸지만 주식, 부동산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부동산, 주식, 코인, ELS 이런 파생상품 펀드 다 해봤어요. 다 해봤고 읽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하면서 경험하고 이제 그걸 통해서 배우면서 나한테 맞는 투자 스타일이 무엇인가 이런 거를 되게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파이어를 하든 뭘 하든 내가 어떤 거를 해야 안정적으로 마음에 큰 동요 없이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나 그런 걸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파이어를 위한 자산 축적을 실생활에서 정말 꾸준한 절약 없이 그냥 이런 단기간 고위험 투자만을 통해서 자산 불리기로만 하는 거는 진짜 좋지 않은 습관이고 위험할 거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너무 불안할 것 같아. 그러니까 왜냐면은 파이어족의 기본은 늘 말씀드리지만 끝없는 절약의 생활화, 이게 1번이지 자산 축적, 자산 불리기, 돈을 어떻게 버냐, 이거는 부차적인 문제예요. 돈을 버는 건 부차적이고 돈을 나가는 걸 줄이는 게 첫 번째다. 절약 습관 없이 그냥 단기간에 고위험 투자로 파이어를 하겠다? 그거는 진짜 그냥 사상 누각 같은 거예요. 언제든 풍파가, 이번 같은 풍파가 몰아치면은 되게 쉽게 또 무너지겠죠. 흔들리고. 하지만 이렇게 절약의 생활화를 이룬 뒤에 목표 수익률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고 안정적인 파이어를 성공한다면 이런 뭐 고금리 고환율 시대가 뭐 어렵거나 두렵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런 위기조차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고. 그치. 다음에 또 어떤 어려움이 올지 모르겠지만 사실 뭐 크게 두렵지는 않아요. 뭐가 됐든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거든. 나는 이 멘탈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 파이어족 할 때 흔들리지 않는 이 뭐랄까, 이 멘탈과 이 철학관이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시국에 어떻게 파이어족으로서 버티는지 묻는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영상으로 준비해봤고, 이런 시국뿐만이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다른 시국이 와도 큰 어려움은 사실 없을 것 같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뭐 정말 나라가 망한다거나 그러면 어렵겠지만 그럼 직장이 있어도 마찬가지다. 근데 사실 원래 저는 파이어족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야? 파이어족이 뭐 시국 따라 내가 막 들락날락하는 게 파이어족이 아니라 어떤 시국이 아주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어야, 안정적으로 그냥 내 생활이 변하지 않아야 그게 이제 파이어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진짜 파이어를 하신 분들은 지금 시국이 오히려 더 호시절이고 흔들리지 않고 되게 지금 조용하게 잘 지내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힘든 분들은 한국형 파이어를 꿈꿨던 분들, 그냥 단기간에 돈을 벌어서 내가 큰 돈을 벌고 싶다. 약간 그러니까 파이어라고 말하기 저는 좀 뭐하다고 봐요. 그냥 좀 투자자? 단기간에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런 거.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는 좀 그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요? 전 영상에 이제 적금이 예금보다 이율이 높아서 저는 적금을 주로 투자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댓글에 뭐 적금이 예금보다 이율이 높아도 이자는 낮다. 적금으로 5%는 실상 5%가 아니다. 뭐 그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전 영상에 적금의 예금화를 해야 된다라고 좀 영상 힌트를 드렸었는데 그런 말씀을 어떻게 계속 그러냐. 하시는 분들이 나타나서 다음 영상은 적금의 예금화가 도대체 무엇
무언지. 이거 진짜 꿀팁인데? 이거에 대해서 그냥 이게 무언지 설명한 영상은 많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고 왜 되는 거고 어떤 식으로 원리까지 좀 세세하게 파헤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이거는 진짜 이건 어디 가서도 들을 수 없는 뭐 꿀팁이야. 없는 거예요. 저도 몰랐고 저는 뭐 당연히 모르지만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이 모를 거라 모를 생각을 거예요. 하는데 이건 진짜 꿀팁이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 상세하게 다룰 예정이고 이걸 알고 나면은 이제 안정적으로 내가 정말 안정적으로 거둘 수 있는 수익이 원래 본인이 예금으로 하는 것보다 1에서 2% 더 받을 수 수익을 있어요. 정말 그냥 아무런 위험 없이 받을 수 있으니까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고 진짜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제 저희는 체크아웃 시간이 슬슬 다 돼가지고 이제 오늘은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하고 다음 영상에서 꼭 봬요. 다음은 놓치면 안 돼요, 진짜로. 그럼 안녕. 다음 화요조 5탄 기대해주세요. 끝!